IBK 투자증권 분당센터 정경민 차장도 함께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어깨 높이가 다 다르군요, 저희가. 네. 정경민 차장이 워낙 크시니까. 네. 네. 자, 나무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제 혹시 방송을 기억하시는 분 계실지 모르지만 제가 어제 청야전과 그 참호전 얘기를 하면서 참호전, 청야전. 네. 이제 참호전은 약간 이제 숨어서 이제 자기를 보호하기 위한 이제 그런 전략이 요즘에 이제 기관들한테 나오고 있다. 그런데 청야전은 뭐예요? 다 불태우고 이제 숨는 거잖아요. 네. 다 불태우는 와중에 안 태우고 가지고 가는 종목들 몇 개가 있었다라고 하면서 이제 기관들이 엄청난 조단위의 매도를 떨구면서 그래도 지금 이제 줍줍이 아니라 이제 그 적극적인 매수를 보이는 몇몇 종목들을 말씀을 드렸었는데 거기에 나무가가 들어 있어서 어제 저도 지나가듯이 이제 살짝 말씀드렸던 종목이고요. 어제 얘기하셨나요? 네, 뭐 별로 관심이 없으시기 때문에 종목이 많아서 그렇죠. 근데 말씀해 주신 포인트는 이거예요. 그 이제 카메라 모듈 쪽이 말씀해 주셨듯이 어떤 투자나 기술력에 비해서 단가를 상당히 못 받는 이제 그런 이제 업종입니다. 그래서 이제 김영 매니저께서도 잘 짚어주신 부분이 경쟁 업체도 좀 있고, AR, VR 이렇게 다른 분야에 대한 이 확장성. 원래 나무가는 이제 저가 모델 뭐 모듈 뭐 이래가지고 이제 P보다는 Q, 그러니까 얼마만큼 많이 이제 삼성폰이 깔리느냐 이게 중요한 그런 종목이었는데 지금 이 기관들이 이 시점에서 이렇게 추세적인 매수를 가져간다라고 한다면 저는 추세 매매 충분히 가능하다 보고요. 저도 15% 20% 정도의 업사이드는 어렵지 않게 나올 수 있는 구간이 아닌가. 뭐 차트도 제가 차트를 그렇게 중요하게 보는 사람 아닙니다만 차트도 이쁘잖아요. 예, 그러면 분명히 기관들이 이 시점에 연속성을 보이면서 사는 이 개별 종목은 이유가 있다. 뭐 그렇게 좀 단순하게 접근을 하셔도 충분히 매수를 하실 수 있는 종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모바일향 카메라 모듈 시장은 사실 레드오션에 가깝게 하는데 이제 마켓이 커지고 스마트폰이 많이 나가면야 그것이 다시 또 블루오션이 될 수 있죠. 근데 이제 그래서 다음 그 분야로 이제 전장, 그렇죠. 말씀하신 자율주행, 거기에 이제 뭐 드론까지도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된다면 이제 카메라 모듈 업체들의 색깔이 또 달라질 수 있으니까 나무가는 하여튼 우리 모니터링 대상으로 오케이. 자, 그럼 오늘 또 이제 일발장전, 사실 일발장전은 아니고 오늘은 이제 조금 점검을 해봐야 될 이슈들이 많아서 내용을 좀 정리해봤습니다. 이 동시다발적인 악재들이 등장을 하는 바람에 어떻게 파악을 해야 되는지 시장에 노출은 됐는데 이게 완전하게 가격 반영을 했는지 고민을 좀 같이 해보고자 정리 좀 한 화면이 있습니다. 자, 뭐 해외 쪽으로는 잘 아시겠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뭐 이미 몇 번 예고는 했어요. 근데 공식적으로는 거의 대선 패배를 한다면은 불복할 가능성을 매우 높게 시사하는 발언을 했죠. 평화적인 정권 이양은 없다. 자기가 정권을 뺏기면은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시장이 굉장히 어제 좀 분란이 있었죠. 이러다 보니까 오늘 아침에 이제 그 앞서 김명 매니저 얘기했지만 미국 이제 정관계의 그 어떤 뭐 내용일까요? 그 이제 추가 경기 부양책에 대해서 하원 의장과 이제 공화당의 뭐 중진들 내지는 뭐 지금 정책 당국자들이 미팅을 한다. 뭐 하원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도 보면은 가만히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과연 저걸 누굴 위해서 합의할 것인가? 조금 분란이 있습니다. 하여튼 트럼프 대통령의 저 내용이 추가 경기 부양책의 이 난항을 예고한다라고 해서 골드만삭스가 그래서 어제 꼬집어 버렸어요. 이 추가 경기 부양책이 합의가 안 될 거라는 것 때문에 미국의 4분기 성장률 전망치를 반을 잘라버렸습니다. 그게 이제 고용지표가 부진하고 하니까 하여튼 뭐 이런 내용들 그리고 또 백신 관련된 이슈는 미국 식품의약청이 FDA에서 코로나 백신과 관련돼서 이번 주말쯤으로 그러니까 오늘 정도와 내지는 다음 주 초 백신에 대한 긴급 승인을 엄격한 잣대로 구별하겠다. 그러니까 막 내주지 않겠다는 얘기죠. 트럼프 대통령은 곧 나온다 그랬는데 백신이 FDA에서 어떻게 할지는 지금 좀 애매한 거. 이것도 불안한 재료가 되는 거고. 그다음에 두 번째 화면으로 넘어가면은 뭐 유럽 쪽은 뭐 아시겠지만 이 트윈데믹, 유럽도 북반구에 이제 겨울이 다가오면은 독감과 또 코로나가 합쳐지는 잘 아시는 그런 내용들일 겁니다. 여기 이제 셧다운이라는 봉쇄령이 또 영국에서는 이슈가 또 되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최근에 유로화가 확 부러져 버렸잖아요. 유로화 약세.
달러 강세가 되면서 위험 회피 심리가 극단적으로 나타나면서 주식시장이 좀 출렁거렸습니다. 이러고 있는데 이제 우리나라의 대북 돌발 악재가 또 나와가지고 남북 관계가 급냉한다는 소식이 있고 거기에 이제 개별적인 이슈들은 뭐 잘 아시겠지만 뭐 테슬라, 니콜라, 뭐 나녹스라는 기업도 그렇고 이 기술주에 대한 거품 논란이 있습니다. 자, 이제 정리한 내용들은 이런 정도란 말이죠. 뭐 이미 대충은 알고 있는데 그냥 제가 정리만 한번 네. 해봤고 어떨까요? 뭐 알고는 있으니까 가격 반영은 다 됐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정리를 해놓고 보니까 악재가 정말 많네요. 그렇죠. 근데 이게 말고도 호재를 찾으면 사실 네. 호재도 있는데 악재를 더 비중 있게 둘 거냐, 호재를 비중 있게 둘 거냐는 시장 나타나는 결과에 따라서 다르긴 해요. 그죠? 네. 시장이 좋으면은 악재를 쓱 밀어버리고 호재가 더 큽니다라고 하고 지금 시장이 무거우니까 악재가 굉장히 또 되게 많아 보이고 그러잖아요. 네, 저는 지금 말씀해 주신 게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라고 봐요. 우리 투자자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부분이 정말 뭐 나열하기 시작하면 이외에도 정말 무수히 많은 악재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네. 시장의 투자 심리 자체가 좀 꺾여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악재가 계속해서 좀 부각이 되는 거고 만약에 너무 극단적인 또 비유긴 하지만 장이 올라가 있는 구간에서 이런 똑같은 재료들이 나와 있었다라고 치면은 과연 이게 시장에서 이제 악재로 좀 치부가 됐을까? 이렇게도 그렇죠.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거든요. 결국엔 또 해결될 거야. 그렇죠. 이러면서 또 넘어가겠죠. 희망 고문은 아니지만 계속 희망을 갖기는 해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이 재료라는 건 항상 우리가 사후적으로 좀 분석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한계를 우리가 좀 인정을 좀 해야 되고 지금 말씀해 주셨던 리스트업 해주신 이제 많은 악재들 중에 제가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상당 부분은 악재가 좀 반영이 됐거나 뭔가 좀 변화가 좀 될 수 있는 그런 이제 상황이고 여전히 이제 가장 저는 좀 중요한 부분이 대선과 관련된 불확실성 그리고 이제 부양책과 관련된 부분 요 두 가지가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네. 이 부분은 아직도 해결에 뭐 실마리가 나왔다라고 확실하게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수가 없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여전히 이제 시장이 좀 불확실성으로 좀 남아있는 가장 좀 결정적인 좀 변수가 될 수 있는 포인트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요. 정혜민 차장의 생각이 어떠세요? 저 이슈들이 사실 처음 본 게 아닙니다. 뭐 고용지표, 뭐 CPI, 뭐 GDP, 소비자 지표, 뭐 언제 뭐 좋아서 뭐 주가가 올랐나요? 뭐다 나왔던 얘기고 지금은 이제 유동성이 조금 예전만 못하다 보니까 이제 조금 이상한 표현입니다만 약간 밑장 빼기스럽게 계속해서 좀 이렇게 고점에서 돌려막기. 어쨌든 더 누군가가 비싸게 사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뭔가에 의해서 지금 막혀 있는 그런 상황이 오다 보니까 그럼 너무 올랐나? 그럼 너무 가장 많이 오른 종목들 밸류 높은 애들부터 좀 정리를 하고 보자라고 보다 보니까 시장이 지금 약간 축소되는 그림이었는데 정확하게 보셨어요. 저 중에서 딱 하나 그 전에 있지 않았던 이슈가 일정상 나온 거는 결국 대선입니다. 네, 대선? 대선이죠. 어쨌든 대선에 대해서 불복을 하겠다, 이거 내가 떨어질 리가 없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다 보니까 네. 굉장히 지금 시장에서는 스트레스를 받는 그런,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저점에서 나타났다면 별 상관이 없겠습니다만 뭐 실적보다 훨씬 주가가 앞서가 있는 이런 상황에서 정치 문제, 뭐 사실 대선은 말 그대로 가장 중요한 그런 선거잖아요. 네, 그런 이슈를 미국 대선. 앞두고, 예. 그런 이슈를 앞두고 지금 이제 이런 것들이 터졌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들이 이 시장이 좀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들어서 저는 진짜 하락 스트레스 테스트를 저점 테스트를 진짜 받는 구간은 10월 중순부터 11월 뭐 요 시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약간의 이제 테스트를 거치는 스트레스 테스트 기간으로 저도 우리 지수를 좀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사실 오늘은 반등의 실마리를 찾는 시점인데 앵커께서 좀 분위기가 안 좋아지는 지금 주제를 좀 고르셔가지고 어쨌든 왜 체크를 그러셨어요? 체크를 하고 나한테도. 있는 이제 그런 아니, 방향인데요. 그러니까 점검을 한번 해보는 거지. 네, 뭐 네. 저게 오늘 당장 시장에 투영될 거다 이건 아니고.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말씀을 계속 두 분께서 하신 와중에 이제 그 빅스 지수를 한번 봤는데 그 레벨을 한번 봤는데 30대 초반 정도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내려가지는 않고 있어요. 빅스 지수가. 이 미국 지수는 좀 오르고 뭐 일부 지수 반등을 하고 이러고 있습니다만 빅스 지수가 저 위치에 좀 놓여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시라도 악재가 나온다면 시장은 그거를 이제 주가에 좀 투영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좀 바라보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 반등은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맞는 것 같아요. 지금으로서 예전과 같이 뭐 그러니까 반등했다가 저런 재료들로 인해서 또 두들겨 맞거나 막히거나 하면 어떨까? 네, 막히는 주말을 거죠. 앞두고 다음 주에 또 추석 연휴가 있고 맞습니다. 월요일, 화요일 시장이 짧게 있고 그러면 또 10월로 이제 넘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오늘은 어떻게 대비해야 될까? 반등한다고 또 따라가야 될까? 아니면 조금 비중을 좀 줄일까?
아니면 뭐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걸 물어보고자 저 이야기를 이제 한 거죠. 그 핵심은 제가 이렇게 준비하라 때 이제 말씀드리도록 있어요? 하겠고, 사실 이제 여기서 뭐 인버스 또 어제 또 튀어나왔던 빅텍. 방산주 뭐 이런 쪽으로 그런 게 사실 이제 그러니까 리스트에 있긴 있어요. 그래갖고 그 기업을 네. 그 기업이나 아니면 그런 종목을 대안으로 오늘은 이제 또 좀 밀릴 수 있겠지만 관망입니다, 저는. 관망? 예, 지금 시점은 관망이라고. 왜냐하면 지금 20% 30% 좀 단기적으로 깨져 있는 내 종목을 팔아서 인버스를 여기서 사요? 그럴 수는 없다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저는 이제 어디 위든 아래든 추세를 그리기는 현 시점은 좀 어렵다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위 아래 모두 불확실성이 있는 거죠. 말 그대로 빅스 지수가 나타내는 것은 네. 공포 지수, 변동성 지수니까 요 지수 단에서 위아래의 변동성을 좀 계속해서 갈 수 있으니 여기서 적극성을 보이는 그런 전략보다는 저는 차라리 좀 관망을 하고 차라리 그냥 10월장을 좀 기다려 보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하여튼 그래요. 네. 더 이상 할 말이 없잖아. 네. 제가 좀 말씀을 좀 이어서 드리면은요. 네. 스트레스 테스트가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은행들의 이제 건전성을 이제 테스트하는 걸 우리가 스트레스 테스트라고 하잖아요. 뭐 어찌 어떤 보면 시뮬레이션이죠. 그쵸. 뭐 지금- 최악의 경우 이렇게 돼서 뭐 어떻게 된다라는 그렇죠. 걸 계속 대입해 보면은 뭐 하는 그러니까 거니까. 아주 좀 적절한 비유를 해주신 것 같은데 지금 주식 시장이 그야말로 스트레스 테스트를 거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동안에 우리가 이제 돈이 많이 풀려 있는 시장, 그야말로 이제 유동성이 화려하게 이제 시장을 좀 들어올리는 시장이었잖아요. 그러다 네. 보니까 전통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펀더멘탈이 강조되는 종목들보다는 미래 성장성, 그야말로 이제 꿈을 먹고 올라가는 종목들을 많이들 선호를 하셨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시장이 항상 꺾일 때마다 나타나고 있는 게 성장률이 너무 많이 올랐다, 고밸류다, 고평가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가장 먼저 이제 그런 종목들이 빠지는 거거든요. 지금 배터리데이 이후에 2차 전지 종목들이 급락하는 거, 그리고 밸류하고는 무관하게 움직이는 제약바이오 종목들의 하락폭이 좀 크다라는 부분이 바로 제가 말씀드리는 가장 결정적인 이제 증거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나 이제 이런 스트레스 테스트, 소위 말해서 시장이 이제 산재해 있는 많은 악재들이 이제 주가의 가격 반영을 좀 시키기 시작하고 그게 어느 정도 이제 저점이 좀 만들어지기 시작하면 시장은 결국에는 다시 회귀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지금 이 시장이 당장 뭐 돌변을 해가지고 내일 아침에 뭐 코로나19가 자고 일어났더니 갑자기 다 사라졌다. 뭐 그런 말도 안 되는 기적이 벌어지지 않는 이상 성장주의 시장이 갑자기 뭐 경기 민간주라든지 펀더멘탈이 중요한 뭐 가치주로 바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제 좀 높게 다소나마 2년, 3년 이후에 실적까지도 반영을 하면서 많이 올라와 있는 이런 성장주들이 이런 악재, 뭐 대선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뭐 유동성이 좀 줄어들고 있는 그런 뭐 단기적인 수급 악재, 그리고 앞으로 이제 나타날 수 있을 만한 여러 가지 방금 말씀드렸던 리스트업을 해드렸던 8가지 이런 뭐 많은 악재들이 반영이 됐을 때도 과연 어느 정도 이 종목들이 버티는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실제로 그런 종목들이 하단을 좀 만들어주고 시장이 이제 하방 경직성을 좀 만들고 나면 결국에는 저는 다시 이런 성장주들이 먼저 시장을 좀 진두지휘하면서 기술적인 반등을 만들어낼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네. 어찌 보면은 지금 구간 조금 길게 보면 이제 추석 이후에도 10월달 또 옵션 만기일 있잖아요. 그 만기일까지는 아무래도 좀 변동성 시장이 좀 이어질 수는 있겠지만 낙폭 자체를 본다면 뭐 추가적인 하락보다는 저점 회복 시도 내지는 기술적인 반등 시도가 좀 나타날 수 있는 구간까지는 가격 반영이 좀 됐기 때문에 너무 지나치게 좀 추가적인 급락에 대한 리스크를 여러분들이 좀 두려워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너무 추상적인 얘기를 해갖고 시간을 잡아먹었는데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안 그럴게요. 근데 어차피 지금 시장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는 분들 기업 얘기해야 되는데. 예. 그 기업도 중요한데 어제 제가 또 공개 방송을 해보니까요. 네. 장이 도대체 어디까지 빠질까를 되게 많이 좀 그렇죠. 걱정들을 하시더라고요. 바닥입니까? 지금 사도 그러니까요. 돼요? 뭐 내가 네. 가진 종목들은 이러이러한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 이런 것들이 대부분 네. 궁금하신 부분이죠. 그래서 그런 뭐 전략에 대한 부분들을 좀 수립을 하실 때 참고를 하실 만한 내용을 준비해 주신 거라고 보고요. 네. ETF나 뭐 빅텍은 저도 아니다. 이렇게 저도 말씀 좀 그냥 써놓긴 드리겠습니다. 했는데 뭐 네. 어떤 의미가 있겠어요, 제가? 자, 오늘 이벤트 있으니까. 네, 오늘은 제가 이벤트가 없고요. 어쨌든 오늘 지금 다행히 그래도 미국 선물 지수가 뭐 한 0.4%, 0.5% 나스닥 선물 지수가 조금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저점 시도 어제 워낙 오후에 그야말로 뭐 이 지정학적 리스크까지 좀 보태지면서 그야말로 이제 좀 패닉셀이라고 표현을 해도 될 정도로 상당히 많은 좀 부침을 좀 겪었었기 때문에 오늘은 일정 부분이라도 좀 가격 만의 시도가 좀 들어오는 부분들에 무게를 좀 두고 여러분들 대응 전략을 좀 세워 주십사 당부를 좀 드리고요. 저는 주말 지나고 이제 다음 주 월요일 날 또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프닝 함께 해주신 MBN 골드 김명민 매니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